효율적인 디지털 표현 두 번째 시간, 교과서 58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학습 목표는 그림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디지털 표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그림 정보는 그림의 복잡한 정도, 그리고 그림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 크기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록 수단이라고 해요. 인간이 지각, 즉 지적 능력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언어도 중요했겠지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그림은 나름대로 또 언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 나오는 도구로 표현되고 시각예술이며 미술의 한 분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가 오래전부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 자료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나온 일종의 재래의식을 표현한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신성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본인들이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림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어떤 미적인 것, 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표현해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은 처음부터 컴퓨터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컴퓨터로 그렸고 컴퓨터에서 보여주기 위한 이런 그림들이죠. 이렇게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고요. 선생님 이제 그림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혹시 평가가 미흡하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근데 이제 이런 그림들이 벽화로 그렸건 또는 동굴에 그렸던 캔버스에 그렸던 아니면 내가 도화지에 대충 그렸던 간에 이런 그림들은 요즘은 전부 다 디지털화해서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그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환경에서 그림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화소와 해상도의 개념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화소란 컴퓨터에서 그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하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 낱낱의 점 속에 들어있는 색상 정보들을 화소라고 할 수 있고 화소란 픽셀이라는 말로 대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상도를 보겠습니다. 해상도는 사방 1인치 안에 들어있는 픽셀의 수를 해상도라고 하는데요. 이 가 그림을 볼게요. 이 가 그림은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사방 1인치다라고 하면 이 사방 1인치 안에 이 픽셀의 수가 25개가 있습니다. 가로 5개, 세로 5개니까 이 안에 찍을 수 있는 점은 25개죠. 그래서 가의 도화지에는 25개의 색상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도화지를 볼게요. 나의 도화지는 가로에는 10개, 세로에도 10개, 모두 100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0가지의 색상 정보를 나라고 하는 도화지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가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섬세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더 많은 색상 정보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파일의 용량이, 이미지의 용량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의 그림 정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화소람,
이거 점 하나하나를 화소라고 하고요.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사방 1인치 안에 몇 개의 화소를 가지고 있는가, 몇 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가로 결정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컴퓨터가 표현하는 이미지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이미지 형식을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입니다. 비트맵 이미지 방식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픽셀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화소들의 집합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판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표현했을 때는 대체로 비트맵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비트맵 이미지의 확장자는 JPEG 또는 JPG 같은 말이에요. GIF,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고 있죠. PNG, 최근에 나온 압축률이 가장 높은 그런 이미지 파일입니다. BMP, 비트맵 이미지의 전용 포맷이죠. 이런 확장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벡터 이미지 방식이 있죠. 벡터 이미지는 점의 좌표값이나 선의 길이, 선의 굵기, 면의 색상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이미지를 표현할 텐데 이게 수학적인 수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선생님이 이 벡터 이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벡터 이미지의 확장자는 대표적인 것이 AI가 있죠. 어도비 포토샵을 만든 회사가 어도비사인데요. 그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 확장자가 AI가 있습니다. 벡터 이미지죠. EPS는 어도비 포토샵에서 만들어지는 그 확장자인데요.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 기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확장자입니다. WMP는 플래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는 확장자죠. 이런 그 확장자를 설명하면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찬찬히 하나하나 알아보면 그다지 그렇게 꼭 복잡하지만 않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비트맵 이미지 방식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하나하나 이 사이사이에 점을 채워가면서 이미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이미지는 벡터 이미지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각각의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달라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 장단점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트맵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게 벡터 이미지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비트맵 이미지는 점을 도화지에 점을 찍어서 이미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색상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신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왜곡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작은 점이 확대했더니 이렇게 외곽이 계단이 나타났죠. 이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단 하나하나에 초록색의 점이 찍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확대되기 전에는 잘 알 수 없었지만 확대하고 나니까 이렇게 사각형의 점 속에 초록색의 색이 찍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벡터 이미지를 설명해 볼게요. 벡터 이미지는 선의 굵기나 길이나 면의 색상 이런 것들이 수학적 좌표값을 갖는다고 그랬죠. 이 수학적인 좌표값은 확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변하지 않겠죠. 좌표의 위치가 2,3이다 라고 하면 아무리 확대해도 2,3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벡터 이미지는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이미지가 깨지는 현상이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이미지를 이렇게 크게 확대했습니다. 초록색의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를 보았을 때 외관에서 깨진다는 현상을 벡터 이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어서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